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진성 씨 이재명 재판에서 위증을 했던, 이재명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진성 씨와 이재명의 관계, 김진성 씨와 김인섭 그리고 정바울 간의 관계, 그리고 오고 간 돈을 보면 절대로 자발적 위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위증은 있다. 그리고 교사도 있다. 하지만 고의로 교사를 한 것이 아니다. 즉 김진성은 위증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부탁했다. 하지만 이 부탁 속에 위증을 해달라는 고의는 없다. 이것이 지금 33부 김동연 부장판사 얘기인데, 그것을 뒤엎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엎는 증거를 지금부터 강신업 변호사가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김진성 씨는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수행비서였습니다. 수행비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래서 이재명하고 김병량하고 붙었을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고소 대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량이 이재명을 고소할 때 그 대리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김진성 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적이라는 거죠. 거의 원수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관계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먼 관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발적 위증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충격 과거를 알게 되면 이것이 자발적 위증이라는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김진성 씨하고 김인섭 씨는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1997년부터 김인섭 씨와 김진성 씨가 알고 지내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인섭이가 2015년에도 깜빵 갔었거든요. 그 깜빵 갔을 때에도 이 김진성이가 면회 가고 편지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고, 또 이렇게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정바울이 백현동을 개발할 때 그때 정바울이 김인섭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김인섭이가 이재명한테 부탁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김진성 씨입니다. 이 김진성 씨가 정바울과 김인섭 사이를 연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김인섭이가 다시 정바울을 정진상한테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이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김인섭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이미 김진성도 하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인섭이가 정바울로부터 25%의 지분을 받는데 그 지분 중에서 다시 4%를 김진성한테 줍니다. 지금 김인섭이가 1심, 2심, 3심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 바로 이 정바울로부터 김인섭이가 돈을 받아먹었기 때문인데, 그 받아먹은 돈 중에서 실제로 김진성에게 11억 원을 주기로 돼 있었고, 그 11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11억 원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 돈 중에서 김진성은 김인섭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김진성과 김인섭의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재명이가 이 김진성에게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김인섭이가 껴있는 겁니다. 바로 김인섭이가 김진성을 만나서 먼저 작업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알지? 그런데 그때 검사 사칭했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증언 좀 해달라라고 김인섭이가 김진성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증언하기를 거부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김진성이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모셨던 김병량 성남시장과 관계된 일을 거짓으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김진성한테 여러 차례 걸쳐서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깝다니까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성이 마음을 좀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김진성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미 김인섭이가 만나가지고 김진성한테 그 검사 사칭 사건에 나가서 증언을 해달라, 즉 의증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이 된 다음에 이재명이가 12월 22일, 24일 두 차례 전화를 걸어서 이제 다시 또 전화를 걸어서 의증을 요구한 겁니다. 그때는 이미 김인섭을 통해서 모든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의증해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김인섭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전화하고 나서 바로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 변론 요지서 속에 바로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진술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왜 진술서를 받았느냐? 이 김진성이가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가지고서 알게 하고 애우게 하고 그 다음에 진술서를 받고 다시 그 다음에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이 김진성이를 만나서 면담을 해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완벽하게 의증을 할 수 있도록 연습까지 시킨 겁니다. 이거는 부탁 정도가 아니라 교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연습까지 시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정말 한심하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말이죠. 검사가 조금 방심했던 게 있어요. 검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재명과 김진성의 녹음이 나왔거든요. 45분짜리. 이 녹음만 있으면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녹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뒤에 김인섭이가 김진성을 만나서 작업하는 과정 그리고 김인섭과 김진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 검사들이 놓친 게 뭐냐면 원래가 이 이재명과 김진성의 녹음은 어디서 구한 거냐면은 백현동 그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진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서 김진성과 이재명의 녹음이 들어있는 전화기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기가 백현동 수사하다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백현동과 이재명의 관계, 백현동과 김진성의 관계, 그럼 백현동, 김진성, 이재명의 관계를 완전히 파헤치고 그거를 법원에서 더 현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거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번 보세요. 자, 김진성이가 위증을 하는 것이 2019년 2월이에요. 원래가 위증을 하기로 한 것이 1월 달이었습니다. 이재명이가 김진성한테 2018년 12월에 두 차례 전화를 하고 그 다음 1월에 이제 바로 나가서 위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부담을 느꼈던 김진성이가 한번 뻥크를 내요. 이것이 아마 자기가 모셨던 김병량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다음에 2월 14일에 나가서 이제 증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2월에 김진성이가 위증을 한 다음에 자, 보세요. 3월에 김인섭이가 김진성한테 6억 원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2월에 위증하고 3월에 6억 원을 준다고요. 이 6억 원이 뭐예요? 결국은 위증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위증의 대가. 근데 김인섭이가 그 김진성한테 보낸 6억이 무슨 돈이냐면 정바울로부터 받은 돈이야. 정바울로부터 74억 원을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김인섭이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정바울이 2월 달에 그것도 2월 달이에요. 김인섭한테 74억을 보내고 다시 김인섭이가 그 받은 돈 중에서 6억 원을 김진성한테 준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위증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6억을 받았다. 그럼 너 위증하면 내가 주기로 한 그 돈 6억 줄게. 원래가 이 돈은 주기로 했던 돈은 맞아요. 하지만 준 시점을 따져보세요. 그럼 이거는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의 대가를 보냈다고 봐야죠. 이런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사실은 1심 법원에서 현출이 됐는지가 조금 아쉬워요. 그 강조됐는지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녹음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말고 이 김진성과 김인섭 그리고 이재명의 관계 그리고 정진상의 관계 이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건 100% 유죄예요. 사실은 검사들이 뭐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현동 수사할 때 다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동연이가 또 눈을 감은 것이 문제죠. 이거는 항소심에 가면 저는 100% 유죄라고 봐요. 100% 유죄.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돈이 오고 간 시점을 보세요. 6억 원을 보내준 것이 증언하고 나서 한 달 있다 보내줍니다. 그럼 증언 안 했으면 안 줄 수도 있는 돈이죠. 자, 그리고 이 백현동하고 이 김인섭, 정진상 그리고 이 김진성, 이재명은 다 한 패밀리, 범죄 패밀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 김인섭이가 정바울하고 그리고 정진상을 연결해 준 거고 또 김인섭이가 이 정바울하고 이재명을 연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김진성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정바울하고 김인섭을 연결하고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바로 백현동이라고 하는 그 돈 해먹는 게 가능했고 그렇게 돈을 해먹는다 보니까 김인섭하고 무지하게 친하고 또 김인섭은 이재명하고 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김인섭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위증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김인섭을 통해서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점잖게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어떻게 위증 교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고의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100% 김동연이가 좌파적 사고를 갖고 이 재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백현동 위험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금 재판하면 김인섭이가 100%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 백현동이 유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은 몰랐다는 식으로 정진사가 했다는 식으로 또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김동연이 하는 백현동, 대장동 이 재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정말 사달이 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공유를 통해서 정말 이 백현동 그리고 위증 교사 이 대장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속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이 TV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정말로 다시는 위증 교사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는 우리가 이 재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